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일 저녁 7시 16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 작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가지고 국외로 압송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압송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발표를 했는데 마두로와 그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지금 국외로 이송되는데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특수작전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휴양지 플로리다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다른 주권 국가의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체포한 것은 1990년 파나마 침공 당시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이후 처음입니다.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서 미 사법당국과 연계된 일종의 범죄자 체포작전으로 명분을 세웠습니다. 미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수행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Law Enforcement.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마약 테러 수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음을 상기시키는데 미 마약 단속국 DEA 등 사법기관이 군사 작전의 명분을 제공하고 미군 특수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에 수도 카라카스 근방의 이 군사기지가 집중적으로 미군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해역을 봉쇄를 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시키는 등 꾸준히 압박작전을 펴다가 결국은 특수부대를 동원한 일종의 참수작전을 벌린 겁니다. 이건 앞으로 국제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는 나라의 크기가 다릅니다. 파나마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인접해가지고 미국 식민지 비슷한 그런 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3천만 명이고 1980년대에는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국토 면적도 남한의 한 10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 독재자에 이어서 마두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해가지고 근년에만 해도 인구가 20%나 줄었습니다. 석유 부국이 아주 가난하고 굶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도들한테 부탁하기를 여러분들이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좀 깨끗하게 사가지고 버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주워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런 판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런 큰 주권 국가의 국가 원수를 미국 국내법으로 마약 거래의 수괴라고 해가지고 잡아오는 것은 이거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이 전격 작전은 잘 해요. 사담 후세인도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베네수엘라가 과연 정치적 안정을 찾을 거냐. 오히려 독재자가 사라지면은 무질서가 생기는데 지금보다 더 악화돼 가지고 내전 상태로 가느냐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무슨 배우로 지목을 해가지고 또 핵무기 개발했다는 엉터리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키는 바람에 이라크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이 반란군이 되어가지고 내전으로 들어가고 시아파, 수니파가 싸우고 해가지고 그 한 10년 동안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빠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베네수엘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동정할 가치가 없는 인간임은 분명합니다. 그 좋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1980년대에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어요. 차베스가 이게 문제적 인물인데 이 군 장교인데 장교 시절부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남미에서 가장 좌파로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혁명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카스트로에 갖다 바치고 카스트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베네수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후계자를 마두로를 세워가지고 그동안 선거 여러 번 하지만 딱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인간을 동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국제법을 어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게 일반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일을 벌였습니다. 일단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현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주권 국가의 국가 원수를 군사작전을 통해서 체포냐, 이게 납치냐. 미국 국내법으로는 체포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이게 납치에 해당할 거예요. 앞으로 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정세 전반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